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일주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충청북도가 거리 두기 지침을 하루 만에 다시 조정했습니다. 충북도 내 중고등학교의 학칙 가운데 인권 침해 규정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양말과 속옷 기준까지 있었습니다. 위험한 노동 현장을 참다 못한 노동조합이 나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업무 방해죄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포장재와 재활용 관련 기준이 부실해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충북에서는 벌써 일주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2단계로 격상된 거리 두기 지침도 결국 하루 만에 또다시 조정됐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또다시 10명을 넘었습니다. 청주에서는 지난달 당구장을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50대의 가족 2명이, 제천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본격화된 한 가족 모임 뒤 연쇄 감염으로 또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모두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이뤄진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청주와 증평 등에서 발생했지만 확진 환자가 나와 긴급 전수검사가 이뤄진 제천의 한 병원과 마트 등 대형 시설은 다행히 추가 감염이 없었습니다. 그 시설의 모든 관련자 655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확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두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지난달 23일부터 나온 환자 수가 도내 전체의 절반을 넘자 충청북도는 결국 어제 0시부터 시행했던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기존에 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했던 영업 제한을 면적에 관계없이 확대합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이었던 만여 곳이 추가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식당은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자정부터 새벽 사이 영업을 제한했던 PC방은 다시 규제를 풀고 모든 형태의 노래를 금지했던 종교시설 또한 개별 찬송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반대 의견과 감염 사례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에서 PC방을 통한 전파 사례가 없고 비수도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하루 만에 조정된 2단계 조치는 오는 12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병상 추가 확보가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한 지역병상 185개 가운데 남은 곳은 36개뿐이라며 현재 같은 추세로 청주와 충주의료원의 병상 사용률이 80%가 넘으면 65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면 충청권 자치단체와 공동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시립교향악단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문화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시립교향악단의 단원 1명이 확진 판정됨에 따라 오늘 저녁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송년음악회를 취소하고 관람료를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청주예술의 전당을 임시 폐쇄하고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계획된 모든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두발과 복장은 물론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했습니다. 예전 학교에서 스스로 정하도록 맡긴 건데 학교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교육 관련 단체들이 조사해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 규정이 있던 지난해. 학교 현장 곳곳에는 이해하기 힘든 가지각색의 학칙이 있었습니다. 스타킹을 입거나 아니면 안 입거나
입을 때는 무조건 검정 스타킹. 나이 있는 거. 자켓이 너무 찡기는데 공부를 해야 되면 이렇게 숙여야 되니까. 결국 교육부는 용모와 소지품, 휴대폰 사용 관련 규정이 꼭 학칙에 포함돼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교조 충북지부와 청소년, 교육 관련 단체들이 도내 중고등학교 211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여전히 학칙에 부적절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학교는 41.2%, 염색, 파마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곳도 각각 85.8%와 75.8%로 확인됐고 심지어 삭발을 금지하거나 여학생에게 짧은 머리를 금지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또 외투 착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학교가 20.4%, 속옷 색깔과 양말 스타킹까지 기준을 정한 곳도 19.9%나 됐습니다.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많이들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한 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 규정이 있는 학교도 91%가 넘었고 60.2%는 징계를 내세워 학생들의 집회나 시위 참여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력 있는 계획과 함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 내용은 학생을 동등한 존재로 봐야 한다는 호소와 함께 김병우 교육감에게 전달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이 운영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경찰, 자치단체와 함께 우범 지역과 코로나19 감염 위험 지역을 돌며 청소년들 생활 지도를 진행하고 캠페인 활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도서 무료 배송과 선물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영어 회화 교육과 다양한 온라인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죠. 참다 못한 노동조합이 나서 안전 점검을 벌였는데 오히려 회사 측이 조합 간부들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충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 충주 공장입니다. 지난달 이 회사 노조 간부들과 지원 나온 상부 산별 노조 간부 2명이 함께 현장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지청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자동화 설비는 개방된 채 돌아가고 악취를 풍기는 독한 가스가 수시로 나오는데도 국소 배기 장치는커녕 안전장구 지급조차 없었습니다. 노조 측은 사망사고 위험이 큰 지게차도 작업자들과 한 공간에서 운행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가지 문제가 재확인됐다며 사측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질병,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유해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로부터 20일 뒤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측이 현장 지원에 나섰던 산별 노조 간부 2명은 건조물 무단 침입죄와 업무 방해죄로, 직원인 회사 노조 간부 8명에게는 업무 방해죄와 방조죄로 각각 고소한 겁니다. 회사가 거부 입장을 보였지만 노조는 미리 점검을 가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업무 방해는 물론 물리적 충돌도 없었습니다. 폭행 협박이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회사 허락이 없어도 산별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최근 있었습니다.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그것들을 수용해야 되는 의무 또한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건조물 침입이라든지 업무 방해로 고소고발을 한 거는 노동자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이러한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서 회사는
업무 방해죄라는 고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합활동에 개입하고 방해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노동 행위의 소지도 충분하게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유를 묻기 위해 회사를 찾았지만 미국 본사 승인 없인 답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 고소당한 노조 간부들은 사내 복수노조 가운데 소수를 길들이기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조 측은 회사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곧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환경을 생각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모아 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하는 시민 모임,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었죠. 이런 재활용 움직임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국가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록 봉사자만 5만 9천 명인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상자와 꾸러미를 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집에서 모은 아이스팩입니다. 폐 아이스팩 4개당 봉사 점수 1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버리기는 아까운데 지금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장할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냉장고도 그렇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냉동고에 넣어놓기 좀 그렇잖아요. 2주 동안 한시적인 프로젝트지만 시작 이틀 만에 인근 군부대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벌써 아이스팩 수백 개가 모였습니다. 참 고민이 엄청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많았는데 지금 센터에서 가져오라 해서 너무 반갑게 가져왔습니다. 모인 아이스팩은 세척 소독된 뒤 버섯 등 원하는 지역 농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시간으로 거기에 적립이 되면 본인이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 만족감 또 성취도 어쨌든 봉사자로서의 제일 좋은 행복, 성취감입니다. 하지만 포장재가 터지는 위험 때문에 재포장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 이 때문에 아이스팩의 통일된 규격과 친환경 포장재 사용,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표준 규격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라벨지를 없앤 물병처럼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고 이미 생산된 아이스팩에 대한 재활용 기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자인을 통일하게 되면 어디서나 어떤 업체든 누구든 어떤 지역이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의 골치인 지자체는 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나 지역 화폐로 바꿔주는 등의 배출 억제책 도입도 필요합니다. 매립 시 분해되는 데 걸리는 기간만 500년 걸린다는 젤리 형태의 아이스팩은 코로나19로 올 한 해 3억 개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라인펀드 청탁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윤 위원장은 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서울 남부지법 성복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 반 동안 진행됐고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음성군 긍화군 일대를 중심으로 오리 농가에 대한 방역이 대폭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일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음성군 긍화읍 메추리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안에 있는 오리 농가 10곳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일제 검사를 시행합니다. 충청북도는 또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조기 출하할 계획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